안녕하세요. 사요마요입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들을 통해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참여해주신 구독자분들 중 당첨자 2분 선정해서 상품권 전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벤트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1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내년 경제를 좀 살릴 수 있을까? 아주 쥐꼬리만큼 살짝 기대도 해보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우리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연속 기준금리 인하가 내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두울 거라는 반증이라 걱정 또한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여러분, 비상계엄이 터졌습니다. 안 그래도 한치 앞을 모르는 혼돈의 한국 경제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매우 커진 상황이라 금융시장은 정말 혼돈의 카오스인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계엄 사건 전까지만 해도 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2번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라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심각한 상황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는 심각하게 인지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 인하라는 사건이 무색하게 비상계엄 선포라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매우 몹시 커지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풍전등화의 한국 경제가 한국의 정치 상황과 완전히 절연되어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금융시장도 정치적 사건에 따라 매우 큰 변동성과 흔들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주일간 겪은 대한민국의 큰 사건들로 인해 현재 한국 금융시장, 특히 금리시장이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시장 금리를 파악할 때 현재 및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대내외적 변동성을 반영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금리 시장 지표로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보통 기준으로 삼습니다. 국고채 3년물과 함께 은행채 및 회사채 금리도 참고해서 시장 금리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국고채란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고 은행채 및 회사채는 은행과 일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 채권들이 거래되는 금리가 시장 금리가 되는 것이고 이 시장 금리가 어떤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현재 어떻게 인식하고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투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 금리의 변동을 기반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도 변동되게 되므로 앞으로 우리 삶의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줄지 미리 선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월 28일 금리 인하가 있기 3일 전부터 기준금리 인하 후 4일, 계엄 선포 후 3일간의 시장금리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 후 계엄 선포 및 계엄 해제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짧은 일주일간 우리 시장이 얼마나 큰 파동을 겪었는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11월 28일 있을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은 금리 동결을 예상했기 때문에 큰 변동 없이 채권들이 거래되었었습니다. 다만 금통위 바로 전날 한국 경기 우려에 대한 기대감, 즉 경기가 우려되므로 혹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외국인 국제선물 순매수세에 선제적으로 시장금리가 좀 빠졌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실제로 11월 28일 목요일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0.25%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이후 3일간 내리 쭉 안정적으로 시장금리가 빠졌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기준 3일간 0.175% 연속으로 거래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장금리가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는 시장 참여자들과 외국인들이 한국의 경제 및 정치 상황에 어떤 큰 충격을 줄 만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시장금리도 같은 방향성으로 잘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간다면 우리가 체감하는 예금 및 대출 금리도 잘 따라 내려와서 우리가 슬슬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게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2월 3일 화요일 저녁 10시 반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국에 선포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혼돈의 카오스로 빨려 들어갔고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지만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매우 몹시 굉장히 불안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금융시장도 슈퍼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계엄 선포일 직전 12월 2일까지는 매우 안정적으로 채권들이 금리가 하락되며 거래가 되었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은 국고채 3년물 2.565%, 10년물 2.7%로 거래되며 국고채 금리는 22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었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역사적인 날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우리 금융시장은 혼란 그 자체의 시장, 변동성이 몹시 커서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12월 4일 수요일 계엄 선포, 다음 날 밤사이 국가적 정치 이슈 때문에 금융권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정부는 당분간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긴급 금통위를 열고 비정례 RP 매입을 시작해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금융위원장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추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4일 오후 2시 한국은행은 10조 8천억 규모의 RP 매입을 실제 실시했으며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긴급하게 무제한 유동성을 풀어 금융시장 안정화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보다는 현재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크게 흔들리며 그동안 안정적으로 하락하던 거래금리가 이틀간 다시 상승함에 따라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시장에 거의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려던 한국은행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무런 금리 인하 효과 없이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에 다시 답보 상태에 놓인 한국 경제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채권 거래 금리가 다시 낮아지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2차 계엄 위험성 등 다시금 불안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한국의 금리 시장은 새로운 뉴스 상황에 따라 매우 큰 변동성에 노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사라지고 정부가 억지로 유동성 공급하여 누르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채권 금리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불안한 심정만큼 우리 금융시장도 매우 힘들고 위태롭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제발 부디 하루빨리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론이 나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불안이 사라지고 경제 상황도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일주일간 혼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사라지고 다시 답보 상태로 돌아온 우리나라 금리 시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해서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권 출신 현직 세무사이고요. 앞으로도 도움되시는 정보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